자, 오늘은 확률 변수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유한계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변수 x의 뭐 평균이라던가 분산을 구했고, 이 시간에는 그런 유한계가 아니라 연속으로,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라는 거지. 이산 확률 변수는 시행 횟수하고 관련해서 뭐 n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이라던가 기대값 또는 평균 아니면 분산을 구했으면, 여기는 연속이라는 말은 확률 변수 자체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뭘 말한다? 확률의 뭐 기대값이라던가 평균이라던가 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였고, 그리고 그때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였으면 연결했을 때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 그리고 얘네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을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해. 그러면 먼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적어보면, 키가 작았고 적어보면, 연속 확률 변수는 써보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이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은 확률 변수 x 자체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줄 수 있었으면, n번까지 있어 라고 줄 수 있었으면 연속 확률 변수는 그 번호 자체가 지정이 안 되고 전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 표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의 선분의 길이로서 대응이 됐었으면,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는 실수 전체, 즉 x축을 하나 뒀을 때 실수축 전체에 있는 그 실수값마다에 대응하는 확률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분포만 가지고는 그 평균이라던가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얘네들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실수 전체가 무수히 많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게 되면 그 점들과 그 확률에가 해당하는 값끼리 연결시키면 결국은 저런 종 모양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더라라는 거고, 그때 만들어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그리고 그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이런 종의 모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평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 그래프의 특징. 그러면 이 x축이 확률 변수들을 나타내는 값들이라고 했을 때, 이 값들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저 fx에 대응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요 길이들, 이 함수값, 즉 요 선분들의 길이가 결국은 뭐였냐면 확률이었어. 근데 이산 확률이었으면 저거 하나하나의 길이를 다 더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시킬 수 있는 x값들이 많다는 얘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선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면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저 확률의 총합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곡선하고 저 y축에 평행한 선분 직선까지 서로 막았을 때 저 면적의 넓이가 결국은 확률의 총 합이 되더라. 근데 저걸 다 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확률을 구하는데, 실은 그거는 적분을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아.
이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는 정규 분포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확률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하나 다 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값을 주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확률들 다 더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이미 표에 만들어져 있어서 그 표에서 그냥 우리가 숫자를 가져다가 대입만 해서 계산하면 끝나기 때문에 적분을 못 하더라도 여기는 풀 수 있는 단원. 아주 단순한 단원 진짜로.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먼저 적어보면 자 fx는 어차피 항상 뭐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그 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자 이 확률 변수는 그 구간 내에서 확률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수투라던가 뭐 수투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아래 끝이라고 하고 위 끝이라고 하고 범위가 정해지면 자, 여기는 살짝 동그라미 바꿔요. 알파하고 베타로 바꾸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fx에 정적분 했을 때 나오는 이 상수의 값, 즉 여기서는 넓이 같은 것들, 넓이들 이 값의 합이 총 합이 항상 얼마가 된다? 1.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저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줬을 때 저 구간 안에 들어가는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항상 1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이 확률 변수를 범위를 지정했을 때 A 이상 B 이하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자,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하고 이 말은 A에서 B까지 시작하는데 A에서 B까지 함수 fx에 대해서 정적분했을 때 값. 근데 얘는 지금 확률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정적분 중에서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넓이를 말하는 거고 그 값이 결국은 뭐가 된다? 확률이 이 구간 내에서의 전체 확률이다.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저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한다. 자, 세 번째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정의를 이용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fx라 하자라고 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또는 평균은 구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변수, 확률 변수하고 누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하고의 곱해서 얘네들의 총합이 결국은 기대값 평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대신 뭘로만 적분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기 때문에 아래끝 알파에서 위끝 베타까지 누구랑 변수랑 거기에 대항하는 함수 fx하고 곱한 후에 그것에 정적분했을 때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다. 그럼 마찬가지 분산도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편차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을 곱한 것의 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뭘로 들어간다? 정적분. 자, 근데 우리가 곱에 대한 정적분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다 정리하면 얘 정리한 게 제곱하고 fx를 곱한 거 이걸 전개할 거야.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 fx dx 마이너스 2m 하고 마찬가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x 곱하기 fx 자, 그러면 얘는 m과 같고 얘는 얼마고 1이고 따라서 결국은 정리하면 자, 요 자리가 누구냐면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 x제곱의 평균이 되고 뒤쪽은 m의
제곱. 그럼 얘는 지난번에 배웠던 분산 구하는 식과 똑같은 형태.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은 식.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그대로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과 같다. 그러니까 표현만 지금 연속으로 바뀌고 분산이라던가 평균이라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적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안 배웠다고 해도. 자, 네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 x와 두 상수 ab에 대해서, 이거는 똑같아.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거 연속 확률에서 가지고 오는 거, 얘는 그대로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a의 제곱 분산, 그 다음에 a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 자, 그 아래 이제 도수 분포표하고 누구랑 이산 확률이랑 연속 확률 분포를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눈으로 읽어봐도 괜찮아. 비교해서 나타낸 이산 확률은 이렇게 n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렇게 선분 띄엄띄엄 확률이 나타내지는 것이고, 연속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다 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오고, 항상 연속 확률 분포, 특히 정규 분포의 경우는 저런 종 모양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은 대칭으로 되는데, 평균이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원점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평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래프가 요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래프가 요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이면서도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 정규 분포만 할 거라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상수 k의 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보면 연속 확률 같은 경우는 함수가 주어지고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결국은 그래프하고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확률의 총 합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 k를 구하라고 하면 직선의 형태들이 나오면, 일차함수의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바로 풀면 돼. 왜냐하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 1이야 1. 그래서 저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내지는 그래프에서 넓이들의 총합을 1로 놓고 시작을 하면 저 상수 k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쟤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저기 넓이의 총합이 얼마냐면 1. 자, x가 1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k의 값. 자, 그러면 구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과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다 연결하면 저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저 넓이가 2분의 1 식으로 먼저 적으면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 fx, dx를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을 때 그 합은 총합이고, 적분을 못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얘가 1.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1 하고 바로 구해줘. 자, 0.5부터 1.5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얼마부터? 자, 0.5부터 1.5까지 됐을 때 확률, 요 구간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할 것. 그럼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2분의 1이 x가 2분의 1일 때부터 x가 2분의 5 될 때까지
어느 부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함수값들을 결국은 다 더하라는 의미.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을 다 더하면 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분들을 이 구간 안에 있는 함수값들을 다 더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려지는 모든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한 게 바로 변수 0.5에서 1.5 이하까지의 합, 확률의 합. 그럼 이거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곱하기 해도 되고 적분으로 들어가면 얘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0.5부터 1.5까지 fx dx. 그러면 굳이 구간을 나눈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0부터 얼마까지 0부터가 아니야 0.5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x. 그래서 x dx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1.5까지 2.5까지는 1.5다. 왜 여기를 이렇게 놨대? 1.5까지. 자, 1.5까지 fx, dx. 근데 요 fx는 아래에 있는 저 구간에 맞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 요 값. 그럼 결국은 저 다항함수, 아니 저 도형의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2분의 1에서 k의 값은 1이지 삼각형의 넓이에서 누구만큼 빼면 돼? 4분의 1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래서 얼마야 넓이가? 2분의 1, 4분의 1. 이 넓이는 2분의 1. 그리고 그것의 몇 배? 2배. 잠깐만. 전체에서 1 빼는 게 맞겠구나. 여기만 1로 바꿔주라. 그럼 얼마? 4분의 3 쓰려고 했던 거는 이 한쪽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하려고 했는데 한쪽 넓이가 전체 2분의 1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 8분의 1만큼 빼야 되지. 8분의 1 빼고 곱하기 2. 그래서 1에서 얼마만큼 전체 넓이 1에서 누구만큼 이 양쪽에 빠져있는 이 부분의 넓이만큼 뺐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0.5 이상 1.5의 확률의 총합은 4분의 3. 그럼 3번은 마찬가지로 2x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전체에 대한 평균 x 평수 x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에 대해서니까 얘 구간은 0에서부터 2까지 x 곱하기 fx. 자, 0에서 1까지는 함수 fx가 x이기 때문에 x 제곱으로 바뀌고 1에서 2까지는 똑같이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고,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자, 미분해서 이 x제곱이니까 부정적분 3분의 1x제곱하고 1x의 세제곱하고 0에서 1까지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윗끝 아래끝 1에서 2까지. 자, 이것의 적분값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해서 1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은 x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x제곱 fx dx.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한다? 평균의 제곱만큼 빼자. 그럼 여기는 총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 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0에서 1까지는 x제곱에다가 이 구간에 해당하는 fx를 찾아서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고 또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지? 그러니까 여기도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해가지고 0에서 1까지 x 세제곱 dx 더하기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자, 이것에 대한 정적분 해가지고 들어가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저렇게 나타낸 거고 구간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냥 하는데 구간이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fx도 구간을 나눠준 것 뿐이고 근데 매번 이렇게 정적 적분을 이용할 거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분포가 이산 확률에서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이런 종의 모양을 하는 곡선으로 형태가 확률 밀도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걔네들을 나타내면 거기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저렇게 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이항 분포하고 다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저렇게 밀도함수가 fx가 하나 공식처럼 주어져 있어. 근데 얘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식 자체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렇게 분산도 들어가 있고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평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 이항 분포하고 다르게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을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구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을 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바꿔가지고 하는 정규 분포 중에서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식은 눈으로 익혀놓고 굳이 저렇게까지 다 우리가 안 구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항상 이렇게 평균 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결국은 어디냐면 얘네들 다 확률 찾아서 더하면 1이 되는 거는 변함이 없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확률이 0.5씩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을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이 어디로 움직여지냐면 이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평균이 y축으로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더 쉬워지고. 그래서 얘네들의 모양이 전부 다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조사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몸무게 미달로 태어난 미수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량아까지 몸무게를 다 재보면 그 아기들의 몸무게의 모양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거나 너무 많이 나간 애들은 그만큼 적겠지, 숫자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어떤 값에 몰려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몸무게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하나의 면처럼 보인다고. 곡선과 이 몸무게를 나타내는 축하고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넓이처럼 보인다고, 확률을 다 더하면. 근데 그 모습이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의 모양을 하고 있는, 영어를 못 읽어서. 커브가 이거 맞나? 맞아?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모양을 어떤 조사를 했는데 이런 모양이 안 나왔다라고 하잖아. 전수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 조사에서 뭔가 조작이 들어갔다, 거짓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어떤 조사를 뭐 이런 조사라든가 뭐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모든 모습이 신기하게 저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 근데 저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형태를 하게 되면 그런 조사라든가 통계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조건들이 들어가 있거나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데 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정규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저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저렇게 복잡해. 근데 저런 결과가 나온 거는 만들어 놓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 보니까 평균과 분산하고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관계식을 정리해 보니까 저게 나온 거야. 근데 저 안에 반드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제곱과 평균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다룰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굳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문제 자체에서 주어질 거고, 저렇게 써지는 식이 있구나, 연속 확률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고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정리시켜 보면 이제 이 fx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 이항분포는 B하고 NP라고 썼던 것처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을 따라가고 표시할 때 M과 시그마의 제곱.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그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대표 확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반드시 필요해. 아니면 표준 편차.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X는 읽을 때 정규 분포, 읽을 때 N 가로하고 평균과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우리가 뭐 선거철 때 뭐 조사했을 때 이런 모양의 여론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게 안 나오면 뭐 조작됐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저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적어보면 얘네들은 첫 번째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는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당연히 그 확률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평균. 자, 평수 X가 평균으로 잡아졌을 때, 이 변수 X가 평균일 때, 대해서, 자, 대칭인, 항상 평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에 넓이는 항상 1이다. 넓이의 총합은 1인 것과 같은 말. 아니 확률의 총합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는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고 자, 네 번째. 자, 확률 변수 x의 구간이 a 이상 b 이하에서의 확률은 뭐하고 똑같다? a에서 b까지 fx dx. 다섯 번째, 얘도 똑같습니다. 확률 변수 x는 x의 평균은 얘는 m을 의미하고 있고 분산도 마찬가지. 편차의 제곱에 총합에 대한 평균값. 얘가 바로 시그마의 제곱이고 원래 정적분의 의미로 보면 윗끝하고 아래끝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써져 있는 거고 자, 말했듯이 아까 아까 봤던 것처럼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들을 실은 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나타낸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여기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규 분포 되어 있는 애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즉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확률을 조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전개하는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고 그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자, 그럼 확률 밀도함수 표준 전기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 밀도함수를 나타내 보면 얘는 바뀌기를 자, 뭘로 바꾸는 거냐면 평균을 0으로 놓고 분산을 1로 두고 시작하는 게 표준 전기 분포이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함수가 살짝 바뀌어서 아직 적지 말고 좀 띄워놓고 쓸게. 먼저 적으면 이거부터 정리하면 정규 분포 n을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평균을 0으로 하고 시그마의 값을 1인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x라고 쓰지 않고 z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거 값만 여기다 써놓으면 이제 fx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함수 fx는 자, 요 형태를 하고 있어. 자, 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얘를 살짝 변형을 시켜가지고 m을 0으로 하고 시그마를 1로 바꾸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z로 바꿔주고 얘가 루트 2파이 시그마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그마는 생략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m이 이제 뭘로 제곱으로 자, m을 0으로 놨기 때문에 x의 제곱인데 이 확률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x의 제곱으로 두지 않고 z의 제곱으로 바꾸더라. 단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라는 의미. 그래서 그래프화 시키면 자, 여기가 변수가 바뀌지 z로, 그리고 여기가 fz.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종 모양으로 그리긴 하는데 평균이 0으로 갔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당하게 곡선으로 그리는데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주면 됩니다. 알아서 해. 자, 여긴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원점이 나타내는 의미가 평균이 0일 때야. 그래서 저 FZ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Y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M을 0으로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Z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다 대입해보면 왼쪽에 확률이 다 더하면 0.5고 얘도 0.5야. 그래서 총합이 1. 근데 0이기 때문에 왼쪽은 음의 방향이고 오른쪽은 음수인데 결국은 어차피 정규 분포표 상에 값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고 저 대칭이 되는 성질을 활용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계산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전부 다 가능.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평균을 0으로 놓고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1로 하게 하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그냥 정규 분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 시키는 거를 하자. 그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자, 저기 변수 z 자리를 z분의 x 시그마분의 뭘로 x 마이너스 m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균도 똑같다.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시그마분의 1 하고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
근데 이미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m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0이야. 그럼 표준화 시키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항상 평균은 0. 지금 이 표준화하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좀 편하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평균은 0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 이하의 분산. 때문에 시그마의 제곱분의 1 곱하기 확률 변수 x의 분산. 그래서 표준화하게 되면 반드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은 0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 되게 하고 0이고 표준 편차가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얘네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자, 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을 또는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로 바꾸는 과정을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1로 하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자 이렇게 바꿔지는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해. 표준화. 그 다음에 얘는 기억하고 반드시 표준화는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에 z는 자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만든 요 공식 있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제 뒤에서부터 이게 바로바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항분포보다 실은 더 간단하고 우리가 n이 지금 여기서 나온가? 뒤에 나오구나. n이 우리가 독립시행하는 독립사건의 경우 독립시행을 한다 그랬고 걔네들은 이항분포를 지난 시간에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 n이 충분히 큰 수가 돼. 뭐 10번 이상, 20번 이상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 외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5인데 걔를 10번만 던져도 그 숫자 굉장히 커. 그래서 아무리 이항분포를 따르던 애들도 그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큰 수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촘촘하게 결국은 대응하는 값들끼리 연결시켜 놓으면 저런 곡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항분포도 나중에는 n의 숫자가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은 결국 뭘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시 정규화 해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전부 다 평균, 뭐 분산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룬다는 거. 확률 값을 구한다. 확률 변수.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확률을 구해 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0.5, 지금 확률 변수가 0.5야. 그러면 그때 확률은 제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0이야. 그럼 확률 변수가 0 이상 1.0 이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확률들은 다 더하면 그냥 0.3413이야. 그러니까 저 숫자 가져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확률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균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얘가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확률이 다 합치면 0.5고 얘가 0.5라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확률이 이렇게 됐어. 0 이상 1.0 이하야. 그럼 그때 확률 얼마야?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0 이상, 자, 여기 안에 1.0 구간 안에는 여기 있는 확률들 다 더하라는 얘기야, 이 면적. 근데 우리가 다 구할 수 없잖아. 그냥 뭐만 하면 돼. 이 표 준 숫자 안에서 0.3413이야. 그냥 찾아서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가 저렇게 복잡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고 적분을 못 하더라도 다 하는 거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구했는데, 자, 확률이 이래.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럼 뭐라겠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변수 자체가 어디에 있어도 마이너스 1.0이어도 얘는 누구랑 같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누구랑 같아진다? 0 이상 1.0 이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야. 적으면 얘는 결국 0 이상 확률 변수가 1.0 이하 있을 때 확률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똑같이 0.3413.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넓이 못 구하고 적분 못 해도 할 수 있다. 대신에 반드시 뭐해? 저정규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 표는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고? 저 확률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z의 값으로 바꿔주기. 그러면 자 해보면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z부터 만들어놔. 그러면 얘가 시그마분의 x-m이었고 식 만들면 이거야. 얘를 표준화 시킬 거야.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냐면 얘가 60이고 평균이 60이고 시그마의 값은 2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그대로 숫자 가져다가 2분의 x는 지금 58이니까 58 빼기 평균이 60이야. 그럼 가져다가 식만. 그럼 z는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자 마이너스 1 방향 기준으로 평균이 m이니까 여기 부분이야.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찾아서 더하라는 얘기. 그럼 뭐 하면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차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은 다 들어가니까 0.5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결국은 여기네. 마이너스 1 이상 확률 변수가 0 이하인 해당하는 애. 그럼 얘는 0.5 더하기 좌우 대칭이니까 얼마? 확률 변수 z가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0.5 더하기 자 1 이하일 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0.3413이니까 이거구나. 0.8413이면 돼. 그럼 끝. 계산 끝. 그래서 기말고사 때 그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지 않고 통계만 들어가면 조금 불리하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 계산들만 나올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 표준화 시킵니다. 자, P 가로하고 얼마? 2분의 똑같이 57 마이너스 평균 60 Z라고 쓰고 2분의 이번엔 변수가 64 마이너스 평균은 그대로 60.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1.5 이상 얼마까지? 2 이하에 대한 범위. 그럼 이렇게 구하는 것과 똑같네. 0 이상 1.5까지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0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을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가져다 쓰기 1.5가 0 이상 1.5 이하일 때 0.4332.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일 때 0.4772. 2를 절대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자, 하면 확률 끝. 자, 마찬가지 세 번째. 얘도 표준화 시키기. 얘도 2분의 59 마이너스 60이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 이하에서. 자, 그럼 마이너스 0.5 이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 일단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하세요. 자, 이런 종 모양 그래프 그렸을 때 마이너스 0.5 이하니까 실은 어디냐면 이쪽이야. 마이너스 0.5 이하면 여기야. 이쪽의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음의 방향에서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양의 방향에서 이쪽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겠지. 그럼 얼마? 0.5.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얘는 바로 구하진 않고 넓이잖아 지금. 그래서 어디서부터? 0.5에서 누구의 확률만큼 뺀다? 0 이상 0.5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을 빼버리는 거. 그래서 0.5에서 0.192로 빼가지고 그때 확률이 바로 0.3085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2번까지만 하고 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활용이 되면 방금 1번 같이 그냥 단순하게 저거 표준화 해가지고 표에 있는 숫자 갖다가 확률 계산해. 그게 아니라 이제 활용을 가져다 쓰는데 이제 헷갈리지 말고 할 게 뭐냐면 얘가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평균이 얘고 표준 편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수치를 보면 누구에 대한 키에 대해서 말하는 평균이구나. 그럼 쟤는 확률 변수가 누구를 의미한다? 키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막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 근데 모르겠으면 문제상에 나와 있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의 단위를 보거나 그 값들을 보고 점수가 표준 편차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인가 뭐 아니면 사람 수에 대한 확률 변수인가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키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뭘로 나타내지는 것? 키. 그러니까 문제에서 1번에서 키가 158cm 이상 160cm 이하인 학생이 대략 몇 명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이 뭐라 그랬어? 비율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 상대도수하고 같은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게 키에 대한 확률 변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확률 변수 P, 확률 P는 키가 지금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 X가 얼마 이상 158cm 이상 164cm 이하인 학생의 확률이 얼마인지, 즉 비율이 얼마인지 찾아서 전체 학생 수만큼 곱하면 사람 수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사람 수가 변수가 아니라 키가 확률 변수. 그러면 이제 뭐 해준다?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건 똑같다. 자, 뭐라고 됐냐? 평균은 164니까 m이 164인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니까 시그마의 제곱은 4의 제곱 또는 그냥 시그마는 얼마로? 4. 그 다음에 얘를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n하고 변수 x 땡땡하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이 164이고 표준 편차가 4니까 시그마의 제곱 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해니까 4분의 158 마이너스 164. 너무 작네. 크거나 같다. 4분의 164 빼기 164네.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5 이상, Z는 0 이하. 그럼 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이하? 1.5 이하에 대한 확률을 찾자. 그러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져다가 숫자 쓰자.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면 뒤에 전기분포표 표준화 시켜가지고 나온 그 확률들 전부 다 표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 보면, 책 보면. 자, 문제는 이때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전체 400명 중에 이만큼의 확률 안에 들어간 애들이 저 안에 들어가 그 말이기 때문에 요 400명 전체 수에다가 누구만큼? 요때 나온 확률만큼 곱하면 그때 나오는 근사값이 약 173명. 그러면 저 범위 안에 들어간 학생은 173명이야 라고 말하면 끝. 이제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이거네. 키가 158 이하 또는 변수 x가 키의 변수가 166 이상인 애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돼? 그 말. 그 말은 x가 158 이하일 때 확률과 변수 x가 160 이상이 됐을 때 확률을 찾아서 더해주기. 마찬가지 표준화. 자, 이거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 생략하면 마이너스 1.5 이하 더하기 160 이상이니까 z는 0.5 이상. 자, 마이너스 1.5 이하에 대한 확률은 얘기 때문에 어느 쪽? 오른쪽 양의 방향에서 1.5 이하에 해당하는 거 찾기. 그래서 0.5 빼기. 자, 변수 z가 0 이상 1.5 이하에 대한 확률을 뺐을 때가 마이너스 1.5 이하의 확률이 되고 0.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지 이제 0.5는 이 자리. 자, 0.5는 이 자리에 있겠지. 얘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요 영역. 그럼 얘도 마찬가지 0.5에서 누구만큼? (0) 이상 0.5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만큼 빼기. 그러면 1에서 누구누구 빼냐? 두 개 다 빼면 되고 그냥 계산하면 0.0668이랑 그 다음에 0.3085래. 자, 그래서 계산하면 0.3753. 이건 더하기 빼기니까 계산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학생 수니까 400명 곱하기 0.3753. 그래서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150. 그래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150명입니다 하고 골라내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1번 같이 확률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저걸 이용해서 도수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문제 풀다 헷갈리는 게 이 확률 변수가 키인지 평균인지 뭐 사람 수인지 헷갈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의 값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보고 변수를 찾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하고 오늘 확률은 끝내게.